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그 즉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백악관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군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이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적나라한 욕설로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푸틴 같은 미친 자들 때문에 늘 핵 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욕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도 기자의 질문에 혼잣말처럼 비슷한 욕설을 해 논란이 되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최근 숨진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에 빗댄 것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며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P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모두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기준금리 인하 후 3분기 중 0.25%포인트, 4분기 중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모두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금리 선물 시장은 6월 첫 금리 인하 개시 후 연내 모두 1%포인트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명문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잇따라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는 오늘 내년 신입생 지원서에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 ACT 등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예일대는 SAT와 ACT 외에 AP와 IB 성적도 지원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명문사립대 중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대학은 다트머스대에 이어 예일대가 두 번째입니다. 올해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의 최고의 기업에 조지아주의 기업들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포브스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주인 회사를 평가하고 지인에게 추천할지를 물으며 최고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17만 명 이상의 미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직장 문화, 직업 만족도, 추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고용주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포브스는 조지아의 델타항공과 애틀랜타 칠드런스 헬스케어, 서던컴퍼니를 100대 기업에 선정했습니다. 또한 1000대 기업에는 조지아의 20개 이상의 회사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칙필레이와 코카콜라와 같이 친숙한 다른 애틀랜타 브랜드 상위 1000대 회사로 선정됐습니다. 칙필레이의 경우 402위였지만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애틀랜타시 의회가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애틀랜타시에서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충돌이 급증하면서 제한된 것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러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2022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돼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빨간불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일부 교차로에서도 금지됩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미든타운과 캐슬베리 힐 등 250여 개의 교차로에서 시행되며 위반 시 교통 위반 티켓이 부과됩니다.
애틀랜타 교통국은 시행 전까지 기존 교통 표지판은 제거하고 새로운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플로리다 해변에 파놓은 모래구덩이가 무너지면서 7살 소녀가 숨지고 아이의 9살 오빠가 다쳤습니다. 지난 20일 로더데일 바이 더 씨 해변에서 놀던 인디애나주의 7살 소녀 슬루안 매팅리가 9살 오빠 매덕스와 함께 모래구덩이에 매몰됐습니다. 함께 모래장난을 하던 남매는 구덩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모래사장에 파묻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모래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을 약 5피트 깊이의 구멍에서 파냈습니다. 매독스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매독스 아래에 깔렸던 슬루아는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해변에 인명구조원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 법원은 권도영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테라폼네스 공동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이며 다음은 중국이라는 중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 인구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양육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6.3배로 74,800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6.28배, 영국이 5.25배, 뉴질랜드 4.55배로 조사됐고 일본은 4.26배, 미국 4.11배, 독일 3.64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출산 의향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출생인구 붕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